네, 강사들은 진짜 힘들더라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번 주는 우리가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8가지를 정리를 하죠. 격국이 8가지 종류니까 정확하게는 9가지죠. 9가지인데 우리가 전격을 치는 게 8가지. 그 8가지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벌써 4개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4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한 1월달쯤에는 끝날 수 있어요. 1월 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쉽죠? 그 다음에 끝나면 뭐예요? 맞아. 끝나면? 그때가 생각해보죠. 자, 오늘 하는 거는 이제 후반부 4개예요. 그 전반부 4개를 우리가 정관, 재, 그 다음에 인수, 식신 이렇게 사선자에 대해서 선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어요. 사선자는 재관인식이죠. 재관, 인수, 식신. 지난 시간에 이제 식신을 했었고, 후반부에 사의 불선자는 아시다시피 가장 흉악한 게 살, 상관, 그 다음에 겁재, 그 다음에 현인, 효신 대신에 여기는 이제 양인을 이렇게 다뤄요. 양인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오늘은 이 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살에 대해서. 왜 사선자하고 사불선자를 나눴느냐? 이거는 격국을 우리는 이 지금 가정이 어떤 거냐면은 격국을 배우는 거예요. 격국론이에요. 격국론입니다. 그래서 격국이 성격이 됐느냐 아니면은 폐격이 됐느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전체 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성격이 되면은 부하고 귀하고 부귀가 있는 거고, 폐격이 되면은 빈하고 천하고 빈천한 거고, 이게 격국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 격국론을 하고 있는데, 격국이 성이냐 폐냐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8가지인 거예요. 이 8가지 출발점이 거예요. 8가지 출발점. 그래서 이게 성격이 될 때의 조건, 이게 성격이 될 때의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은 위의 조건하고 아래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자와 불선자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을 어떻게 찾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격국을 어떻게 찾았냐면, 이렇게 사주가 있으면은 일간은 항상 나를 가리키는 거죠. 나예요. 이 월지를 가지고 격국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너무너무 많지만 여기에서는 격국용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격국용신이에요. 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찾느냐? 전적으로 어디에서 찾느냐? 오로지 어디에서 찾느냐? 원령에서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격국을 정할 때 격국 용신은 어디에 있다? 원령에 있는 거예요. 원령 자체가, 일간을 기준으로 원령 자체가 뭐다? 나의 격국이 되는 거예요. 격국 용신이 되는 거예요. 원령에서 찾고, 그 다음에 이게 이 격국이 성격이 됐느냐 폐격이 됐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뭘 가지고 한다? 이거를 가지고 이 찾는, 이 원령에서 찾은 이 격국 용신을 가지고 사주에다가 다른 글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글자, 이런 글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글자들에다가 배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주의 다른 글자하고 배합을 해. 그러면은 뭐가 나와? 반드시 성과 폐가 나온다 그랬어요.
사주의 다른 글자하고 배합을 해봐. 그러면은 반드시 성과 패가 나오는데 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배합하는 기준이 사선자와 사불선자라는 거예요. 격국이 내가 반격이다. 그러면은 이 위쪽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살급이다 그러면 아래쪽 기준에 맞춰서 해야만 격국이 성격됐는지 패격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위 기준에다 맞추는 게 뭐냐 대체? 이 사선자의 기준에다가 격국이 성격이 됐는지 패격이 됐는지에 맞출 때 이 기준이 뭐냐? 이거는 상생, 이 격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격국. 얘를 이런 글자들이 일간을 제외한 이런 다른 글자들이 얘를 도와주느냐? 이걸 상생이라고 해요. 상생이라고 하는 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힘을 보태주는 걸 뜻해요. 상생을 하거나 또는 보호를. 그렇지. 보호를 하거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는. 물론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된 기준은 상생과 보호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까지 사용을 해서 이러한 격국의 성격과 패격을 우리는 찾았었죠. 그러면 사불선자의 기준은 뭐냐? 사선자와 불선자, 얘는 선한 거고 좋은 거고 얘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좋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 기운을 보태주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제복을 해줘야 돼. 그 힘을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힘을 꺾어줘야 하는 거라고. 꺾어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게 불선자인 경우는 이 다른 글자들이 얘의 힘을 꺾어줘야 한다고요. 또는 기운을 빼줘야 돼. 기운을 뺀다는 얘기를 한 글자로는 화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건 이제 설한다 그래요. 설한다. 또는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도 쓰죠. 설기를 해야 돼. 기운을 빼줘야 돼. 제복을 하거나 기운을 빼줘야지만 그 격국이 성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기준이라고. 그런데 기운을 보태주는 거하고 급제를 해주는 거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죠. 그런데 이 보호를 하는 거하고는 이 설기를 하는 거, 화하는 거하고는 이게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 실제적으로는. 보호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니 여기가 이제 비, 식, 재, 관, 인 이렇게 됐을 때 자 관이 관격이라고 칩시다. 관을 보호를 한다. 그럼 관을 깨뜨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을 깨뜨리는 것은 식신이나 상관이 이렇게 관을 깨뜨려요. 그걸 하잖아요. 이걸 보호를 한다는 것은 관의 바로 앞에 있는 얘가 인수가 이 격국을 깨뜨리고 있는 애를 제어를 함으로써 관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애가 보호를 해주는 거라고요. 내 앞에 있는 애가 보호를 해줘. 그런데 여기에 설기하는 애도 내 앞에 있는 애가 설기를 한다고. 이렇게 설기를 한다고. 기운을 빼는 게 얘라고. 관의 기운을 빼는 게 인수라고.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어떤 것을 보호한다고 치고 어떤 거를 기운을 뺀다고 하는 거냐. 이걸 이제 찾아내는 게 숙제입니다. 다른 의미가 전혀 없을 때는 기운을 빼는 게 맞는데 나를 괴롭히는 애가 있을 경우에는 얘가 보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애가 있을 경우에는 얘가 보호를 하는 거고 얘네들이 하나도 없을 때는 내 기운을 얘가 빼가는 거고 대충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쨌든 같은 거다. 저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아 얘가 지금 힘을 빼고 있는 건지 얘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불선자를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거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자, 이제 살을 기준으로 한번 보죠. 자, 살. 이거는 이제 살. 여기는 이제 평관이라고 했지만 평관이 우리는 보통은 살이라고 하죠. 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도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살 안 좋은 느낌의 살은 얘를 쓰는 거고 격국상에서 살격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로 표시할 때는 이런 이 글자를 주로 쓰고 그래요.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살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격국이에요. 얘가 지금 격국이 살격입니다. 격국이 살격이에요. 이게 성격이나 패격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성격이 되고 패격이 되는 기준이 뭐다고? 첫 번째가 제복. 제복입니다. 첫 번째가 제복. 두 번째가 화. 설기. 설기. 자, 살을 제복한다는 뜻은 뭐냐? 살을 제복을 한다는 것은 식신이 나와갖고 식이 식신 신까지 같이 써줄까요? 식신이 나와서 식신이 제복한다. 식신만 제복하느냐? 식신만 제복합니까? 상관도 제복합니다. 음량이 약간 다르지만 상관, 식신이나 상관이 살을 제복할 때 그 격국은 성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한다. 기운을 뺀다. 기운을 뺀다 해서 이건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기운을 뺀다 해서 우리가 배운 구절에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뭘 싫어하느냐 하면은 기, 재하고 살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재하고 인수가 와가지고 얘가 자부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자부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얘기죠. 재와 인은 이 살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비, 식, 재, 관, 인 할 때 이때 이 관하고 살하고 같잖아요. 이렇게 관하고 살하고 같다고. 그러면 이게 재가 생을 해주잖아요. 살도 재가 생을 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관을 인수가 보호를 해주잖아요. 얘 깨는 것을 얘가 깨면서 보호를 해주잖아요. 역시 인수가 살도 보호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관격을 할 때는 이 재하고 인이 나오면은 정관이 격이 성격이 돼요. 얘가 기운을 보태주고 보호까지 해주니까. 근데 살을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살은 제복을 필요해요. 보호를 할 게 아니라 얘는 깨뜨려줘야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살에 대해서 격을 이루려면은 재나 인이 와가지고 기운을 보태주고 보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싫어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는 맞아요. 재는 일방적으로 살에다가 기운을 보태주니까는 맞는데 이 인수라라고 하는 거는 얘를 식신으로부터 보호는 하지만 얘한테 기운을 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이 인수는 제외를 시켜줘야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인수가 나와가지고 살의 기운을 빼는 게 살격의 격을 성격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는 절대 살을 격을 성격시키지는 못해요. 얘는 격을 패격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죠. 재는 살격에서 재가 나오면. 근데 인수가 나오면은 살을 성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자 살격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식신이나 상관이 나와서 제복을 하느냐 아니면은 인수가 나와가지고 살의 기운을 빼주느냐 이 두 가지를 보고 격국이 성격됐느냐 패격이 됐느냐 보면은 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자, 성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살격이 이루어졌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편관은 7살. 살을 또 두 가지로 하면은 7살이 되죠. 7살이 뭐를 만났느냐면은 재를 만났다. 극재함을 만났다. 극재를 누가 해요? 식신이나 상관이 하죠.
그러니까는 칠살이 제복됨을 만나면은 격이 성격이 된다. 뭐에 의해서? 식신이나 상관에 의해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아까 이렇게 이런 거에서 비, 식, 제, 반, 인에서 여기에서 이게 각각의 생하고 이렇게 생하지만 기운을 따질 때는 얘가 나잖아요. 나한테 기운을 보태주는 애는 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 기운을 도와주는 애는 스스로 나를 도와주는 인수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얘도 내 기운을 빼는 거고, 내가 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쟤도 빼는 거고, 나를 극을 하는 관도 내 기운을 빼는 거예요. 여기는 음양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격을 이룰 때 칠살이 재함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에 칠살이 있잖아요. 여기에 칠살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하고 해서 격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기운은 아주 약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칠살이 극재함을 만나면은 성격이 되는데, 조건이 뭐냐?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신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줘야만 격국이 성격이 돼요. 내가 너무 약한데 칠살이 식신이나 상관을 만나면 격은 깨집니다. 내가 약한데 이거를 극설교과라고 해서 깨집니다. 자, 패격은 뭐냐? 자, 어떨 때 패격이 되느냐? 이거 비슷해요. 발음은 비슷해. 칠살이 이제는 요제자예요. 요제. 이름은 이 발음도 칠살봉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 제를 만나면 이 제 자체는 살에다가 기운을 불어넣었잖아요. 극제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격이 깨지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 조건으로서는 무제 그랬어요. 무제. 제복됨이 없을 경우에 제가 힘을 넣어주고 있는데 그 살 자체를 누가 제복하는 게 하나도 없어. 식신이나 상관이 하나도 없어. 이럴 때는 격은 패격이 된다. 두 가지 예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성중육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격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게 다시 패격으로 바뀌는 케이스가 뭐냐?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칠살이 봉제했는데 그러니까 살이 예를 들어서 살이 살이 뭘 만났냐면은 식신의 극제를 만났어요. 그럼 격이 성격이 된 거거든요. 식신이 살을 극해주면 격이 성격이 되는데 플러스 뭐가 나왔다? 봉인. 인수가 나왔어요. 인수가 나왔어요. 자, 인수가 하는 자, 칠살이 식신의 극제함을 받아서 격이 성격이 됐는데 인수가 나왔어. 인수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서는 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살 기운을 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식신을 극해요. 지금 식신을 가지고 살격을 이루고 있잖아요. 식신이 살을 극해가지고. 그런데 이 식신을 깨뜨리는 게 인수란 말이죠. 인수. 그러니까 인수가 나와서 식신을 깨뜨리면은 이거는 격이 어떤 면에서는 성격이 된 것 같았는데 이 한 글자가 나오면서 격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중육패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 보면은 패중이성이라고 있어요. 패중이성. 이거는 이제 패한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패했냐면은 패한 것 같았는데 성격이 된 케이스가 또 있어요. 그럼 포맷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살이 쭉 따라와 보세요. 살이 살봉식제야. 여기까지는 성격이 된 거죠. 살봉 식신의 극제를 받았어. 그러면은 격이 성격이 됐어. 그런데 인이 와가지고 인이 와서 식신을 깨뜨리고 뭘 보호해? 식신을 깨뜨리고 살을 보호해 주잖아요. 이러면 격이 깨진 거잖아요. 그죠?
인이 와서 식신을, 이게 이 케이스란 말이에요. 인수가 와가지고 식신을 깨뜨리고 살을 보호하고 있어. 그런데 다시 뭐가 왔어? 봉제가 왔어. 제가 왔어. 쟤는 뭘 깨뜨려요? 인수를 깨뜨려요. 쟤는. 그래서 거자를 써요. 거인 인수를 쫓아내고 다시 식신을 되살려줘. 본식. 그러면 이제는 식신과 뭐가 남아있어요? 살이 남죠. 식신이 살을 급제하는 걸로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살격인데 식신이 나와서 격을 이뤘어. 그런데 인수가 식신을 깨뜨리니까는 격이 깨졌어. 제가 와가지고 인수를 다시 깨뜨려. 그리고 제가 식신을 살려주죠. 그러면 남는 것은 식신하고 살만 나와.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가 생해주고 뭐가 극해주는지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잘 돌아가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까지 사실 우리 배웠어요. 우리 용신 하면서 격국 여러 가지 기본장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이 지금까지 한 내용은 복습하는 겁니다. 이번 장에서 얘기하는 거를 이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살에 대한 얘기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포맷을 일단은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살이란, 자, 편관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편관, 이건 살이죠. 자, 살이라고 하는 거는, 살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뜻해요, 나를. 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비미물, 아름다운 게 아닌 걸로 보인다. 살은 나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미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 같다는 얘기죠. 하지만 대귀지 격에서는 살이 많더라. 칠살이 많이 보이더라. 대귀격에서는 많이 있더라. 칠살이. 왜 칠살이 대귀격에 많을까?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공제. 이 공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덜어낸다는 거죠. 뭔가 덜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제어한다는 거죠. 공제가 마땅함을 얻게 되면은 득의해서 마땅함을 얻게 되면은 이 덜어내는 게 마땅함을, 이 덜어내는 게 뭘 덜어낸다는 건지 조금 이따 보시죠. 덜어내는 게 마땅하면은 살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된다. 살 자체가 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면 공제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살을 얘기해요. 살을 덜어낸다. 살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으면은 살 자체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갑니다. 자, 대영웅이나 대영웅이나 대호걸은 이 살의 기운이 가득 찬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위로 가죠.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난 어렵다. 뭐가? 책에 있는 걸 그냥 한번 그대로 한번 쫓아가 보죠. 이 가짜는 멍의 가짜입니다. 이 말이나 소에 이렇게 얹히는 멍에 있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멍의 가짜. 이거는 어짜. 이 소나 말을 부리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가을하고 하는 거는 제어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영웅이나 대호걸은 제어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은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있게 되면은 그래서 처지 유방하면은 그러니까 대처하는 방안이 있게 되면은 이게 경천동지할 공을 이루게 된다. 이 경천동지할 공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는 제가 따로 안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살이 가득한 대영웅이나 대호걸은 사실 이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방안이 있게 되면은 내가 아주 훌륭하게 쓸 수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가 마땅하면은 할 수가 있다면은 살은 내 용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왕, 제후, 장군, 그 다음에 재상, 이 사람들한테 칠살이 많은 이유가 소위 다존칠살이다. 다존칠살이라 그랬어요. 이 칠살이 많은 이유다. 이 왕후 장상의 칠살이 많은 이유가 이게 너무 기가 세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제어할 방법만 있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쓰는 용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경천동지할 공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내가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살격 자체가 흉하죠. 흉하는데 이거를 제대로만 제어만 되면은 내가 아주 훌륭하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격국의 형태가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격국이 뭐겠습니까? 살봉식제. 여기는 이제 거기에는 뭐 봉이든 용이든 관계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 격이 살용식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살격인데 뭘 쓰고 있느냐면은 식신의 극제를 쓰는 겁니다. 식신이 나와가지고 살을 극제해주면은 격이 성격이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 살용식지에서는 나가 있죠. 내가 있죠. 내가. 그 다음에 식신이 있죠. 살이 있죠. 이 세 개가 우선 이 두 개가 기운이 비슷비슷해져야 돼. 어느 한쪽으로 기운이 몰리면 안 돼. 살이 아주 강해서 제어하는 게 좀 약하거나 또는 살은 약한데 제어하는 게 너무 세게 제어를 해도 안 돼요. 이 두 개가 이 기운이 비슷비슷해야 돼.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 둘 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내가 견딜 수가 있어야 돼. 식신은 내 기운을 빼는 거잖아요. 살은 나를 극제를 해서 내 기운을 역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견딜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 세 개 다 기운이 있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삼자 아주 귀한 격국이 되려면 이 세 개를 가지고 이 격이 아주 귀하게 되려면 삼자가 모두 기운이 비슷비슷해져야 돼요. 또는 이 개균 또는 개비라고 다 개비 삼자 개균이나 삼자 개비라고 하는 뜻으로 해요. 이게 이 세 개가 기운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전부 다 강할 때 그때 이게 아주 훌륭한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그 아래 뭐라고 나왔냐면은 살용식제에서 조건을 얘기를 해줘요. 자, 살이 왕하다. 아니 왕하다하고 강하다는 건 뭘 차이가? 한번 쭉 써보죠. 살이 왕하고 식이 강하고 그리고 나서 또한 나도 건전하게 되면은 아주 극귀한 격이 된다. 극귀하다 그랬어요. 극귀하다.
이게 왕도 나오고 강도 나오고 건도 나오고 이게 의미가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주가 이렇게 생겼죠. 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월지에서 힘을 받을 때 왕이라고 그래요. 월지에서 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살이 있잖아요.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월지에만 살이 있으면 이걸 왕하다고 얘기를 안 해. 살이 월지에 있으면서 위로 올라와 줘야 돼. 이러면은 월지에다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이거를 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지 벽 자체가 아주 힘이 세다라고 할 때는 천간으로 이게 올라와 줘야 돼. 또는 지지에 합을 해줘야 돼. 합을 해줘야지. 이 합을 한다는 것은 뿌리를 받고 올라오는 거와 같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왕하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벽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살이 힘이 세면은 이 올라올 거란 말이요. 이것 자체는 월지에다 힘을 받고 있으니까는 왕하다 표현을 한 거예요. 왕하다. 강한 거는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뿌리를 받고 올라온 거를 강하다고 표현을 해요. 뿌리를 받고 올라온 거. 그걸 강하다고 표현을 해요. 일반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건전하다고 한 거는 그냥 강하다고 하는 얘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살룡식재가 귀격을 이루려면은 얘도 힘이 세고 못지않게 식신도 힘이 세고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해야지 아주 극귀한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등지귀라고 해서 사주가 하나 나와 있죠. 그걸 한번 보죠. 어떻게 여기에 딱 맞는지 어떤지 한번 보죠. 자, 을해년, 을류월, 을묘일, 그 다음에 정축, 시 이렇게 됐어요. 자, 월지를 봐야죠. 이건 일간이에요. 월지. 여기는 목이고 여기가 금이니까 살격이죠. 다 음과 음이죠. 그러니까 살이죠. 그런데 얘가 올라오질 않았어요. 천간에. 하지만 옆에 이렇게 유축 해가지고 금국을 이루죠. 금국을 이룬다고. 그러죠? 그럼 얘가 천간으로 올라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살이 월지에다 뿌리를 받고 올라오는 거와 똑같다고요. 살왕하다고요. 살왕. 그 다음에 이게 정이 뭐예요? 정이 식신이잖아요. 식신은 뿌리가 없네? 화가 없잖아요. 여기에도 수, 토, 금만 있고 여기는 목밖에 없고 여기는 금밖에 없고 여기도 수, 목, 토 이런 것만 있고 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얘가 강하다고 했을까? 왜 귀격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에서는 뿌리는 없지만 정 입장에서 유가 12운성으로 생지예요. 생지. 장생지라고요. 생지라고요. 장생지라고요. 장생지는 마치 뿌리가 강하게 받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월지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식신이 이렇게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식신이 되게 강해. 그럼 일간을 봐줘야지. 일간은 자기 옆에 친구들 이렇게 즐비하고 지지에서도 묘와 해가 목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간도 굉장히 힘이 세. 그러니까 이게 극등지기가 되는 거예요. 극등지기가. 극등의 귀를 가리는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이. 살격인데 살이 되게 세고 식신도 세고 이걸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나도 세고 그리고 다른 글자가 없잖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어지럽게 할 수 있는 다른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살하고 식신하고 그다음 내 스스로밖에 없어요. 다른 글자가 하나도 잡스러운 게 안 섞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격이 됐다는 거예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들어라.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살룡식재를 했습니다.
이 살용식재 약간 변형된 부분도 이제 배워야지요. 자, 살용식재. 살이 살격인데 뭘 이용하냐면은 식신의 급제를 이용해서 살격을 성격시키는 살용식재예요. 이 살용식재에 만일 제하고 인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제하고 인수가 나와. 이게 근데 먼저 나오고 이 식신 자체가 뒤에 나와. 식신 자체가 뒤에 나오다는 얘기는 이 제와 인은 연주나 월주에 나오고 식신은 시주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주에. 이게 뒤에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데 식신이 살이 식신을 가지고 격을 이뤘을 때 제가 와도 안 좋고 인이 와도 안 좋거든요. 왜 안 좋은지 보죠. 제와 인이 나오면 안 좋은데 왜 안 좋으냐면은 제는 능이 뭘 하게 되냐면은 탈식, 여기는 이제 탈식이라고 하면은 식신을 깬다는 얘기인데 정확하게는 쟤는 식신을 깨는 건 아니죠. 식신의 기운을 빼는 역할을 하지 깨지는 않죠. 하여튼 그걸 표현을 탈식이라고 했어요. 식신의 기운을 빼가지고 생사를 하는 역할을 해버려요. 제가 식신의 기운을 빼가지고 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안 좋은 거예요. 살격에서. 살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제어하고 있는 애의 기운을 빼가지고 살을 도와주니까 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인수는 능이 뭐 어떻게 하느냐면은 거식 식신을 제거를 하죠. 식신을 극하는 게 인수잖아요. 인수가 식신을 극해. 그러니까 거식하고 살을 그래서 보호하는 거예요. 살을 거식 호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살용식재에서 제가 나오거나 인수가 나오면은 격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없는데 특별하게 제와 인이 먼저 나오고 식신이 뒤에 나오는 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대기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패턴을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제가 먼저 나오고 식신이 뒤에 나오는 경우 제선 식후 식신이 후에 나오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제가 생사를 하죠. 제가 먼저 나왔으니까는 제생사를 하죠. 제생사를 하지만 뒤에 있는 식신이 살을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격이 귀격이 될 수가 있다 한 얘기예요. 이 하나 예를 한번 보죠. 예를 자, 첫 번째가 여기가 일간이 기토야. 기토고 월지가 묘예요. 자, 정확하게 살격이죠. 이 묘가 을로 이렇게 올라왔어. 살이 기운이 세죠. 근데 여기에 식신이 뒤에 나오고, 그러니까는 신금이 뒤에 나오고, 다음에 인수가 제가 먼저 이렇게 나왔어요. 기토의 개수는 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먼저 나오고 얘는 식신이고 살이고 살격이 기운이 세게 올라왔고 제가 먼저 나오고 뒤에 식신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귀격이 된다는 거예요. 귀격이. 이 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제가 문제가 되는 거는 식신이 살을 제어하고 있는데 얘 기운을 빼서 여기다 보태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는
여기에 일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얘한테 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을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식신의 기운을 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쟤는 살에다가 기운을 보태주기는 해요. 하지만 결국은 식신이라고 하는 게 건전하게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어 가지고 살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물론 식신의 뿌리가 이렇게 건전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충분히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귀격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걸 배우셨냐면은 안 좋은 게 먼저 나오고 좋은 게 뒤에 나오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격국은 좋아진다고 하는 게 또 배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좋은 게 먼저 나오고 안 좋은 게 뒤에 나오면 그 격은 깨진다는 거 하는 것도 예전에 배웠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자, 그나마 얘가 안 좋은 게 먼저 나오고 그나마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좋은 게 뒤에, 특히나 시간에 이렇게 건전하게 나왔으니 이거는 바로 귀격이 된다. 대귀한 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재 자체는 아예 보이지가 않고 살격에 그냥 식신을 건전하게 이용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봐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변형을 한번 봐야죠.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이것조차도 예전에 배웠던 건데, 이걸 변형을 한번 보죠. 변형. 그러면은 식신이 먼저 나오고 재가 뒤에 나오는 것을 예전에 한번 배웠던 적이 있어요. 예를 한번 보죠. 자, 일간으로서 기토예요. 그 월지 같아, 묘예요, 묘. 자, 이러면 이제 살격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신금이 나왔어요. 신금이 이렇게 나와요. 식신이 먼저 나왔죠. 그러면 식신 제사라는 게 아주 격이 살았죠. 그런데 여기에 개수가 이렇게 나와요. 개수. 재잖아요. 재예요. 얘는 식신이고 얘는 재고. 그러니까 살격에 식신이 나와서 전반기에는 식신에서 제사라는 형태가 아주 멋지게 갖춰져 있는데, 후반기에는 재가 생사라는 걸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살이 재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격이 깨진다. 살이 재를 만나면 격은 바로 깨진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그런대로 격이 이루어졌는데 후반기에는 격을 완전히 깨는 글자가 나와가지고 격이 아주 깨진다. 이러고 이거는 결국은 이 재가 당살을 하게 돼가지고, 당살은 살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당살. 살을 도와준다는 얘기는 당살 이렇게 쓰는데, 당살 이렇게 쓰는데, 살을 도와주게 돼서 이 후운가사는 격이 깨짐과 동시에 살을 재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도 장담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현을 난 영수 그랬어요. 영수. 이거 목숨 숫잖아요. 네, 목숨 숫잖아요. 오래 산 것도 장담을 못하겠다. 살이 너무 확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살을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격을 깨뜨리는 재가 먼저 나오고 격을 성격시키는 식신이 뒤에 나오느냐, 식신이 먼저 나오고 나서 격을 깨뜨리는 재가 뒤에 나오느냐, 이 선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전체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뒤에 나온 얘 위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죠. 이 비슷한 건데 우리 식신격에서 배웠던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걸 같이 응용을 해도 될 것 같아. 자, 우리 식신격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은, 네, 비가 많이 오고 있군요. 비가 많이 오는구나. 잘 오네. 자, 우리가 살격을 배우고 있죠. 살격에서 식신이 나와서 살영식재를 배우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식신격에서 뭘 배우냐면 이제 식신격이라고 하거든요. 자, 식신이
대사를 했어.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격은 식신격인데 살이 나왔어. 이것도 역시 격을 이루는 거잖아요. 격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전후 순서가 있어가지고 하나 얘가 나와서 이 식신이 대사를 하는데 여기에 재를 보게 되면 격이 깨진다고요. 역시 식신이 대사를 하고 있는데 살을 제어하고 있는데 재가 오게 되면은 식신의 기운을 빼가지고 살에다 이렇게 제가 기운을 불어넣기 때문에 이것도 격이 깨지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귓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 예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보십시다 한번. 자, 일주가 기토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유금 식신이죠. 식신격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식신이 이렇게 올라왔어. 식신이 아주 세게 올라왔고 여기에 재가 있어요. 재가. 그래서 여기 계유 이렇게 와 있고 이제 기묘 있고 이 뒤쪽에 뭐가 있냐면은 을해. 자 보죠. 이게 일간이죠. 일간이고 식신격이에요. 식신이 올라왔어. 이거 식신격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살이죠. 식신제사를 하고 있어요. 식신제사를 하고 있는데 얘는 재예요. 재가 먼저 나왔어. 근데 이거 보면은 이 살도 되게 강하죠. 살도 여기에 국을 이루면서 살이 왔기 때문에 식신도 기운이 세고 살도 강하고 이런데 재가 왔어. 이 재가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재는 식신의 기운을 빼가지고 살을 이렇게 기운을 보태줄 때 재가 이 격을 깨뜨리는 요인이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 재가 식신의 기운을 뺄 수는 있어요. 식신의 기운을 뺄 수는 있는데 살을 도와줄 수는 없다고. 요 일간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 이 극을 하고 있는 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극하고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얘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상생이든 상극이든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 거리가 멀어서요? 예,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눠봐봐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보면은 이게 뭘 짓고 있어요? 이게 격이 식신 생재가 되고 있어요. 식신 생재는 식신이 재를 만났어. 그럼 굉장히 좋은 격이 되는 거예요. 식신격이 재를 만나면 식신 생재하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격이 되는 거예요. 이쪽을 봐요. 이렇게 봐봐. 식신 제사라는 거예요. 식신이 대사를 하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전후로 놓고 봐도 얘도 격이 나름대로 만들어지고 전반격이 이렇게 되고 후반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충분하거든. 이 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이렇게 봐도 야 전반도 격이 이렇게 성격이 됐고 후반도 이렇게 격이 성격이 됐기 때문에 비록 나쁜 글자가 이렇게 나와서 격을 깨뜨리는 글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격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가 안 좋은 글자가 나왔다고 해서 격이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글자가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격을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가 나올 경우에 살이 식재를 갖고 있는데 재가 나와서 격이 깨지는 케이스를 또는 격이 깨져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약간 재가 먼저 나오고 식신이 뒤에 나오면은 격이 훌륭하게 성격이 되는 케이스를 배웠어요. 그럼 두 번째 인수가 나온 경우를 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인수가 먼저 나오고 식신이 뒤에 나온 경우 인수가 먼저 나오고 식신이 뒤에 나오는 경우
인수가 먼저 나오고 식신이 뒤에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은 벽이 깨질 것 같은데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식신이 태중하고 식신이 아주 많고 그런 얘기죠. 태중하고 그런데 인수가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제지를 했어요. 극제를 해준다 해서 인수가 뭘 극제를 해줘요? 식신을 극제한다는 겁니다. 식신이 굉장히 많은 거를 살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죠. 아까 규격을 이루려면 어떻게 된다? 살하고 식신하고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규격을 이룰 수가 있어요. 둘 다 힘이 세면 더 좋고. 그런데 식신이 태중하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란 얘기고 인수가 나와가지고 그냥 인수가 나와고 식신을 깨버리면 벽은 깨져요. 그런데 식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수가 나와서 약간의 힘을 빼주는 거는 그렇다고 식신이 완전히 깨지는 건 아니니까 벽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예를 한번 보죠. 탈승상의 명인데 임진 이렇게 보죠. 임진 갑진 병술 모술.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책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가보십시다. 진월이에요. 진월의 아래쪽에 뭐가 들어가 있죠? 진은 봄이에요. 봄이니까는 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을. 진은 신자진 수국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정기, 무토, 을개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거를 살격으로 봤어요. 식신격이 아니라. 뭐 그건 좋아요. 좋아. 이 개수가 인수로 바뀌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병 입장에서 살이 올라왔어요. 살격이다 얘기죠. 살격입니다. 그 다음에 살이면은 그 다음에 이 무토가 힘이 되게 세죠. 그죠? 술이 2개가 있고 진이 2개가 있고 월지 정기가 또한 무토예요. 식신이 어떻게 됩니까? 태중하죠. 아주 세죠. 이 살에 비해서 진에서 여기다 뿌리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얘는 세죠. 정기이면서 내 지지에 다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는 태중한 거죠. 그 다음에 인수가 여기에 나왔어요. 간목이 인수입니다. 인수가 이 식신을 제어를 해주죠. 힘을 빼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는 거죠. 식신이 태중한데 인수가 나와서 제어를 해줘.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수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전반기에 인수가 나오고 후반기에 격을 전체로 이루어지는 식신이 뒤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이걸 따져볼 수가 있는 거지. 인수가 이 앞에 나왔으니 이걸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 이 격국이 귀하게 됐어요. 승상이면은 귀한 격이죠, 그죠? 탈승상의 명이니까. 이래서 이제 귀격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봐 귀격이죠. 뭐 책에 나온 대로 이렇게 따져도 귀격인데 이걸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이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이거에서 인수가 나온 것을 가지고 격을 뭐 이루온다고도 융통성 있게 그렇게 봐도 되는데 먼저 봐야 될 거는 이 정기가 올라오는 걸 먼저 봐야죠. 이게 훨씬 기운이 세죠. 그럼 격이 식신격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식신격이에요. 식신격인데 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인수가 나와서 식신을 제어를 해줘. 이게 격이 뭐가 돼요? 이게 식신격에서 배우셨어요. 식신 대사를 했는데 인수가 나와서 식신을 제어해줘. 식신을 버리고
식신을 버리고 취살, 살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건 식신격 중에서 굉장히 귀한 격이 되는 거예요. 기식 취살로 이 격을 이해를 해도 돼요. 기식 취살. 그거는 문제. 너무 식신이 강한데 버리기가 너무 이 밑에가 다 식신이잖아요. 토 지구로 이뤄서 이거는 기식치살로 보면은 좀 과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강하잖아요. 이게 지금 식신이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그건 생각이 나름이고요. 이거는. 그건 생각이 나름인데 뭐 간목도 약하지가 않아요. 인수도 약하지가 않고 살도 약하지도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간목도 뿌리 두 군데다 뒀고 인수도 뿌리 두 군데다 뒀어요. 그러니까 기식치살을 하려면 식신이 다른 두의 그 인수나 살보다 약간 약할 때 버리기가 좋은 거지. 제일 강한 놈을 어떻게 버리냐고요. 걔가 버려지냐고요. 기식치살. 그게 좀 맹점이 될 수 있다 해서 내가 이럴 때 기식취살로 할 때 이게 식신이 굉장히 약해 대한 조건은 없어요. 기식취살 나올 때. 단지 의미상으로 식신이 살을 가지고 격을 이루었는데 인수가 나와서 식신을 제어할 경우는 기식취살을 해서 그러니까 기식취살을 해서 이름이 뭐 기식취살이지 이 인수의 의미가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인수의 의미가 이 강한 식신을 제어를 해주고 나를 살려주고 하는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다고요. 인수가. 살의 기운을 빼기도 하고 이 인수의 쓰임이 있는 게 기식취살이군요. 식신 대살에서 인수의 쓰임이 있는 게 기식취살이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꼭 식신을 완전히 버렸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어떻든 간에 아주 식신이 강할 때 여기서는 식신이 태중할 때 인수가 원래 안 좋은 건데 살격에서 식신 대살에서 살용 식재에서 인수가 안 좋은 건데 인수가 나와도 규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식신이 그러니까 이거는 식신이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식신을 깨뜨려버리면 인수가 식신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면 이 격은 깨져버려요. 깨져버리는데 식신이 태중하기 때문에 인수가 이걸 완전히 깨뜨릴 수가 없어서 격이 살아나는 거고 만약에 살이 강하고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거지 살이 강하고 그 다음에 식신이 약해 식신이 천하다고 했어요. 약해 가벼워 이럴 때 인수가 나왔다 인수가 노출됐다 그러면은 격은 당연히 깨진다. 왜냐하면은 인수가 식신을 깨버리니까. 살 하나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격이 깨진다. 이거는 인수가 살의 기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식신을 침으로 해서 인수가 살을 보호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격이 완전히 깨진 거다. 이래서 자 오늘 배운 거는 이 살격을 배운 겁니다. 편관격을 배우는데 이 편관격에서 가장 먼저 살이라고 하는 것은 급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규격이 된다 해서 살용 또는 살봉, 살용, 식신의 살용 식재라고 하는 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수와 재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위치하는 얘네들의 위치 재하고 인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얘가 먼저 나오고 식신이 나중에 나온 케이스 그러니까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언계 강하고 언계 약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격국을 판단해야 된다. 얘네들이 비록 안 좋은 글자지만 나와가지고 그 격의 쓰임이 맞다면은 아주 훌륭한 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살격 가지고 식신으로 제어를 해서 격이 이루어진 것을 배우셨고 이번에 하나 케이스는 살의 기운을 인수로 빼도 격이 성격이 되는 케이스를 배울 겁니다. 그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